안녕하세요. 또란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흡입 마취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마취 회복실에 입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공부했던 내용이 흡입 마취제였는데요. 그때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거의 이해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읽어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규 선생님들이 공부하기에 좀 간단하게 팩트만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흡입 마취제는 작용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혈액을 타고 중추신경계로 이동하는데 우선 그 척수에 작용을 해서 운동을 억제를 하고 그 이상의 부위에서 작용을 했을 경우에는 진정이나 수면, 망각 등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흡입 마취제 100을 투여를 했을 때 이 100이 브레인에 작용을 할까요? 답은 아니죠. 흡입 마취제를 이제 틀었을 경우 이제 벤트에서 서킷을 통해서 환자의 몸에 들어가고 또 환자의 폐에 들어가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까지 있어서 토탈 100을 투여한다고 해서 모든 100이 전부 다 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마취가스가 폐포에 들어가고 폐포에서 또 흡수가 되는 거, 여기까지를 업테이크라고 하고 있고요. 그 이상 순환계로 들어가고 조직으로 보가 되는 것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깊게 하지 않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충분히 마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업테이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업테이크는 이제 그 용해도와 심박 출량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용해도는 이제 녹는 정도를 의미를 해요. 그 혈액에 잘 녹는다라는 말은 폐보다 혈액으로 많이 간다는 말을 의미를 하는데, 자, 용해도가 높다. 이 말은 혈액에 잘 녹는다. 특히 N2 같은 경우는 용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셋 중에서 가장 낮고 그다음에 세보가 용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혈액에 그러니까 환자의 렁에 들어가서 혈액에 많이 녹게 되고 그 나머지가 이제 브레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해도가 높다는 말, 잘 녹는다는 말은 그만큼 혈액으로 많이 가니까 마취가 늦게 된다는 말이죠. 브레인에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순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용해도를 이제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보면, 자, 이제 이만큼은 렁, 이만큼은 블러드, 이만큼은 이제 브레인으로 보시면 돼요. 용해도가 전신 마취 시에 사용되는 흡입가스는 이제 벤트, 서킷, 폐를 통해서 혈액이나 이제 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용해도가 낮은 가스가 주입이 된다. 용해도가 낮다는 말은 혈액에 많이 녹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가스가 주입이 되고 이만큼의 가스가 주입이 돼서 아무래도 이쪽하고 이제 보시면은 확실히 덜 녹죠. 덜 녹으니까 이 많은 양의 가스가 뇌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마취가 빠르게 되는 거고, 또 용해도가 높은 가스, 그러면 혈액에 많이 녹겠죠. 그 가스가 주입이 되면 다 녹아버리고 조금 남은 것이 이제 브레인에 작용을 하게 되니까 마취가 느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맥입니다. 맥은 이제 흡입 마취제를 공부하면서 필수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개념이긴 한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개념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해한 자극, 이런 인시전 같은 것에 이제 자극으로 50%의 사람들이 움직임이 없을 때 흡입 마취제의 농도를 말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인시전을 했을 때 50%의 사람은 이렇게 깰 수도 있고 50%의 사람들은 잠을 잘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 이때의 흡입 마취제 농도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 1.3 정도의 일 때는 95%의 환자들이 이제 자극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마취제의 맥값이 높다는 것, 이 맥값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양의 가스를 사용을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맥값이 감소하는 요인과 맥값이 증가하는 요인인데,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봤는데 너무 쉽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맥값이 감소되는 요인은 쉽게 잘 잘 것 같은 거, 잘 잘 것 같은 상황을 보시면 되고, 맥값이 증가되는 요인, 너무 생기발랄하고 그래서 잘 안 잘 것 같거나 너무 이제 익숙해진 상태를 이렇게 맥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분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흡입 마취제의 종류 및 장단점입니다. 우선은 하나 볼게. 엔토는 맥값 1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105%가 필요하고요. 보통 데스 같은 경우는 6%, 세브 같은 경우는 1.8%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토는 용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해도가 낮다. 그러니까 혈액에 녹는 그 용해도가, 그러니까 혈액에 잘 녹지 않으니까 브레인에 빨리 작용이 돼가지고 마취 유도가 아주 빠릅니다.
뇌의 영양은 두 개 내압이 상승하고 뇌 산소 소모량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브레인 오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임산부에서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 환자들이 제왕절개를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에어를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ENT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엔트오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엔트오로 인해서 이게 페이셜 쪽에 귀 쪽으로 해서 프레셔가 많이 높아져요. 아니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고막이 탈락된다거나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부작용은 이제 보통 기침, 인후통, 휘목소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과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 레미펜타닐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토를 사용한 환자의 흡입을 중단하면 급속히 폐로 빠져나와서 산소 농도를 낮추게 돼요. 그래서 확산성 저산소증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엔토를 사용한 환자는 충분한 산소를 흡입을 하고 데스 스프레이닉, 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가스들이 거의 이제 기화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데스 같은 경우는 가열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부작용으로 보시면은 상기도 자극, 무호흡이나 호흡 중지, 후두 경련 이런 발생률이 아주 높고요. 그래서 처음에 마취를 유도하는 데는 부적합합니다. 맥은 이제 6%고요. 그리고 부작용으로 유아나 소아 애들에게는 이제 후두 경련, 기침, 호흡 중지들의 발생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상가 수술 시 자궁을 이완시켜서 자궁과 태반 혈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시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엔투 말고 에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세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입니다. 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 자극이나 이제 심박동수 증가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마취 유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신독성이 있기 때문에 KT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맥값은 1.8이어서 이제 적은 양으로도 마취가 가능하고요. 뇌 대사율을 이제 감소시키고 뇌 혈류량이나 이제 두개 내압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신경 수축력을 약하게 해서 이제 BP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혹여나 이제 좀 다른 좀 내용이 틀렸다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다면은 선생님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충분히 제가 다시 수정하고 다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으니까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